실제 사망 연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사망 연대를 확인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유골의 상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다. 형질 고고학을 전공한 김재현 교수. 김 교수가 유골을 통해 확인하려는 건 송은 박익이 처음부터 이곳에 묻혔는지 아니면 이장을 했는지의 여부다. 묘지석의 기록에 의하면 박익이 이곳에 묻힌 것이 1420년이다. 따라서 1420년에 사망했다면 처음부터 이곳에 묻혔을 것이고 문집의 기록대로 1398년에 사망했다면 다른 곳에 있다가 1420년 이곳으로 이장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 등골 척추 부분에 그 관절 상태들이 아주 가시널하게 잘 남아 있고 또 두개골은 역시 북쪽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그 골반의 그 대퇴골의 그 관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래 상태로 다 남아 있는 것을 봐서 물론 이제 일부 뒤에 뭐 도굴이라든가 이런 작업에서 일부 뼈는 약간 그 원래 위치를 떠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것에서는 틀림없이 원래 죽어서 바로 매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지석에 있는 연대가 맞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문집에 기록돼 있던 것과는 달리 박익의 사망 연대는 1420년 세종 2년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시 박익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지금도 밀양박씨 가문에서는 봄, 가을 두 번 박익을 위한 제사를 모시는데 박익은 밀양박씨 가문의 18대조다. 당시 밀양박씨가 어느 정도 권세를 누렸는지 알아본다면 박익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씨가 최고 명문에 속하는데 고려해서 그 박씨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그 파가 밀양박씨들입니다. 이 밀양 지방에 지배적으로서 살고 있던 이 밀양박씨는 밀양 지방에서 가장 그 경제력과 권력과 또 부와 또 자기네들의 문한을 갖춘 집이었습니다. 박익이 살아있던 시절 밀양박씨는 권력과 부를 두루 갖춘 집안이었다. 실제 박익의 묘지석에 보면 박익은 살아생전 사제소감이란 벼슬을 지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제소감, 어떤 직책이었을까? 사제감이라는 것은 어떤 관청이고 보면은 궁중에 쓰는 고기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소금이라든가 혹은 또 이래 땔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 조달청이었습니다. 그런 관청의 책임자는 장관은 감이고 그 차관이 소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행정부처의 차관에 해당할 정도의 고위관직인 사제소감. 당시 박익의 권세가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박익은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 마을로 내려온다. 그가 낙향한 이유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고려시대 충신들을 기록해놓은 여조 충렬록에 보면 조선이 건국되자 고향으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한 72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송은 박익이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국가, 사회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 다른 왕조에서는 복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은둔해서 제자 교육과 또 지방사회의 그 예속 질서를 만들어 나갔는데 크게 기여했던 어떻게 저리의 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은 박익은 고려의 충절을 지킨 사문인 목은 이색, 야은 길제,
그리고 포은 정몽주와도 절친한 사이였다. 고향에 내려온 뒤 송은 박익은 삼은과 서신으로 시를 주고받으며 충절의 뜻을 함께 했는데 그중 40여 편이 아직 남아있다. 이 시는 정몽주가 박익을 찾아 밀양에 왔을 때 주고받은 시다. 송은 박익의 충절은 조선 조정에서도 기려졌다. 정종 때 박익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영상과 영돈영으로 추정되고 박익은 충숙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러한 누대 고위 간직과 부와 권력을 가진 지방의 향호 아니겠습니까? 도니까 그 분묘를 상당히 호화롭게 장식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지방에서는 처음 보는 호화분묘, 즉 분묘 안에 벽화를 그리었는 그러한 분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고려 충신이었던 송은 박익, 그의 고려에 대한 충절은 이 그림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매화이고 또 이 대나무는 벽이 훼손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은 동서벽면의 인물들 사이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박익묘에 그려진 것과 아주 비슷하죠. 이것은 개성에 있는 태조 왕건릉의 벽화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것은 매화와 대나무가 있고 또 이것은 소나무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겨울에도 잘 견디는 식물이라고 해서 세한사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충절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한사무가 등장하는 벽화는 이 고려 태조 왕건릉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이 소나무만 제외한 이 매화와 대나무가 이 박익묘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박익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그림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벽화에 그려진 또 다른 그림들은 어떨까요? 자, 우선 이 동서벽면에 훼손된 부분까지 모두 이 24명의 사람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북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일까요? 벽화에 등장하는 옷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벽화에 나타난 옷은 크게 남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남자들이 입은 옷은 모두 같은 형태다. 지금의 두루마기와 비슷한 긴 겉옷을 걸쳤고 둥근 모자를 썼다. 여자들도 색깔만 다를 뿐 모두 같은 형태의 옷을 입었는데 고름이 없는 긴 저고리에 치마를 입었다.